오늘 제가 실거래 가격 부산에서 얼마나 됐는지 국토부 들어가서 조회를 했더니 800건대 중반이 나왔어요. 아직 뭐 거래 기간도 많이 남았고 신고 기간도 많이 남았죠. 근데 그 추세를 놓고 보면 3,000건대 중반권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뭐 하반기가 아니겠네요. 11월 말에 뭐 부동산과 관련된 큰 변수가 없다 하면 어쩌면 3,500 넘어갈 것 같고 저희가 3,500이 넘어가면 뭐 완전 하락장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부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오늘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 대학원 석사 동기 아트님을 모시고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어떤 건가요, 아트님? 예, 부산 아파트 시장 흘러가는 분위기를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위에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부산 34평 9평이죠. 네. 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2014년 결과 보시죠. 네. 여기는 2014년 1월 달에 네. 한 1000건 정도 되는 34평 아파트 거래건을 다 국토부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균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왼쪽이 빨간색 여기가 거래 가격이고 예, 이쪽이 거래량이고 이렇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한 2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을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가격이 오르듯이 아파트 가격도 장기 우상향한다. 이런 결과도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저기 국평 기준이니까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 평형이잖아요. 예. 이걸 놓고 보니까 좀 더 변동폭이 좀 작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느껴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대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서 뭐 국평을 가져온 이유는 고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또 일반적이고 거래량도 제일 많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장 잘 대표하기 때문에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조금 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최근 결과입니다.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걸 또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로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최근 한 5개월간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작년과 비교해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아지면 고가 거래가 많아지면서 평균 거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해수동 중심에 대형 아파트들 몇 군데 고가 거래가 많이 찍히거든요. 네. 빈도도 높아지고 그런 결과들이 이런 통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보시면 제가 첫 번째는 장기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부산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불황장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와, 이 자료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예, 직접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도 예. 많은 강의를 들어보지만 이렇게 좀 유의미한 자료를 또 보기 좋게 이렇게 꾸며 오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 객관적인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을 보면 1000건이 안 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분명히 22년, 23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온 건 맞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기와 놓고 보면 아직 거래량이 좀 작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거래 가격은 조금 올라서 고가 거래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예, 거래량을 놓고 보면 조금 모자란 모습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데이터를 제가 이번 달 초에 만들었거든요. 네. 초에 만들어서 데이터 갱신이 조금 안 됐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면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저희가 9월 달이 부산이
평형 상관없이 전체 매매 거래량이 3,1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3,100건. 예, 조금 모자라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보다. 그 다음에 10월이 3,200건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거래량이 아직은 실거래 신고 기간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대충 과거의 추세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200건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무적인 건 이번 달 거래량입니다. 오늘 제가 실거래 가격 부산에서 얼마나 됐는지 국토부 들어가서 조회를 했더니 800건대 중반이 나왔어요. 아직 뭐 거래 기간도 많이 남았고 신고 기간도 많이 남았죠. 근데 그 추세를 놓고 보면 3,000건대 중반권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뭐 하반기가 아니겠네요. 11월 말에 뭐 부동산과 관련된 큰 변수가 없다 하면 어쩌면 3,500 넘어갈 것 같고 저희가 3,500이 넘어가면 뭐 완전 하락장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부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오늘 촬영 날짜는 11월 12일입니다. 네. 네.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두 번째 자료는 앞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자료 중에서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 아파트 두 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는 해운대 자이 1차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네. 해운대 자이 1차의 분양권 실거래 가격 저희가 84 타입이 A, B, C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세 가지 타입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입주 기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파란색 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파란색은 해운대 자이 1차 전용 84제곱미터 A, B, C 타입 전부 다에 대해서 매매 실거래 가격을 전부 다 기록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분양권, 파란색은 이제 기축 아파트가 된 거네요. 그렇죠. 등기 후 이제 매매 실거래 가격으로 조회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분양권 거래 가격과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거래 가격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락폭이 앞서 봤던 전체 평균값보다는 조금 심해요. 아무래도 개별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분양 가격이 이때 사실 평당 1,000할 때 저희가 미쳤다 그랬었거든요. 네. 부산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등락이 있지만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23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들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23년부터 최근까지는 좀 내렸다고 하죠. 그죠? 네. 저희가 뭐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던 또는 뭐 KBC 기업을 보시던 네. 데이터 값은 부산 다 내렸다가 나옵니다. 매매 가격은. 근데 해운대 자이 1차를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은 어떤 것 같아요? 실거래 가격을 다 찍은 거거든요. 네. 그냥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이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간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느낌이 안 보이세요? 아. 거래 빈도 자체가. 네. 특징이 뭐냐면 특히나 여기서 8억에서 9억 사이에 저가 거래가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9억에서 10억 사이 거래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하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거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게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 대상 아파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아파트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통계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부산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위권 아파트들은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통계 수치를 끌어내리는 아파트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밑에 아파트인데 이 밑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지 아파트 이름은 일단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앞에 있는 연두색은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고 이 아파트에 그다음에 짙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나서 네. 실거래 가격이 다 찍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박스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조금 낮아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조금은 내려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장을 보면 좀 혼재해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우리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 상위권 아파트부터 먼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부산에서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중위권, 여기는 중위권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하라고 봐야 중하. 되는데 만덕, 만덕 지금 도이스트로 바뀌었나요? 요도 분양가는 한 3억
가까이 했었나 봐요. 2억 후반, 거의 3억. 어, 이었던 게 지금 3억 중반이니까 거의 안 올랐네. 거의 안 올랐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 심리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참 안 좋았다는 23년부터 25년까지는 정말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올해 중기를 넘어가면서 살금살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심리가 조금 풀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치로 저희가 시장이 풀렸다고 말하면 조금은 억지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심리 지수가 한 40 정도까지 올라오면 시장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풀린 거는 맞지만 네. 여전히 매매 심리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볼 때 확신을 가지려면 비슷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심리지수가 이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심리지수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개 정도를 더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더 볼 건 뭐냐면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똑같이 KB 부동산에서 발표를 하죠. 네. 이제 차이라면 여기 심리 지수는 주간 지수고 이거는 월간 지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매매 심리 지수는 그 주의 결과를 나타내요. 예. 근데 고대장님 아시겠지만 가격 전망 지수,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가격 전망 지수는 3개월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매우 단기, 여기는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래프라 보시면 될 것 같죠. 저희가 3개월 이후를 전망하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놓고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가격이 오른다는 분보다는 좀 내린다는 분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22년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시기하고 비교해보면 네. 상당히 많이 회복한 걸 알 수 있고 이 수치가 최근에 기준 100을 넘어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분위기도 상승하고 있었지만 네. 3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도 이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100을 넘어서 네. 이제는 소장님들도 3개월 뒤에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가격 전망 지수가 이제 특정 소장님들한테 3개월 뒤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나타날 지금의 심리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네. 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그래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그래프라 보시면 되는데 네. 제목은 부산 주택가격 전망 CS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밑에서 봤던 두 개의 지표는 KB부동산에서 발표를 한다면 네. 주택가격 전망 CSI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 예, 그리고 대상도 달라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망하는 기간도 1년 뒤를 예상을 해요. 아, 어쨌든 이 결과를 놓고 보시면 23년도만 하더라도 예. 일반인들은 1년 뒤에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심리지표가 다시 100을 넘어서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 대한 소장님들의 어떤 심리 상황 또는 소장님들의 3개월 이후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1년 뒤에 대한 전망 이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앞으로는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전망 지수 세 개를 보면서 더 우리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 있죠. 네. 여기가 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예. 이때 부산시장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금리도 내려오는 신호를 주긴 했지만 네. 확실히 내려오진 않고 그렇죠.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안 풀어주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오를 거예요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최근이거든요. 네. 금리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내려갈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죠? 규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다지 기대는 안 하는데 대신에 이 시기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이제 부산이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이미 그런 영향이 있고 네.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살금 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바로 미래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금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씩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미국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보거나 또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게 많아요. 네. 그죠? 입주 물량은 내년에도 작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사람마다 얘기하는 건 다르지만 저희가 28년까지는 부산 물량이 작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29년은 얼마나 분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상황을 놓고 보면 빨간색에서 노란색 구간, 노란색 기간에서 파란색 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조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 예상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시장을 내가 바라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좀 내 집 마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갑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지금 부산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부산 아파트 전세 보증금 금액 변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는 보증금이 얼마였는데 새로 갱신하면서 얼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국토부로 들어가 보시면 전세 실거래 가격이 다 공개가 되니까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 아파트 시장과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산 아파트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 많이 오르는 거 고 대장님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그죠. 네. 이것도 너무 좋은 자료고 예. 할 말도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국토부로 들어가게 되면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이 된 건에 대해서 전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거래 금액과 갱신이 된 이후에 거래 금액을 두 개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어떤 건들은 보증금이 올라갔을 테고 어떤 건들은 보증금이 내려갔을 거잖아요. 예. 그 보증금이 올라간 건들과 내려간 건들의 비율을 표시한 그래프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달의 경우에는 아마 25년 2월이나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2월일 것 같은데 이달은 보증금을 올린 계약건들 있죠. 갱신건들 중에 그 비율이 70%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전세가 좋은 시장이라도 보증금이 하락하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보증금이 하락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검은색은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 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전세 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을 올린 계약건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23년에서 25년 이 기간에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을 할 때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액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 8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반전이 됐고 매매 시장에서 있어야 될 분들이 전세 시장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이 딸리면서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계약갱신을 할 때 계약갱신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을 올려서 계약한다는 거겠죠. 네. 저희가 지금 시장이 좀 반전을 할 때 전세 시장이 탄탄하면서 매매 가격을 좀 올라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산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때 전조 현상이 전세 시장이 안정한데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조건이 전세 시장이 오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결과를 놓고도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어 이런 걸 저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빨간색 차트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 맞습니다. 파란색은 하락하는 거고. 예.
검은색은 뭔가요? 동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일한 거.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한 건수 비율이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예. 그, 최근에 저도 어떤 상담을 많이 받냐면요. 돈이 없던 분인데, 예. 저번에 이제 투자하실 분이 제가 한 1, 2억 있는데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래 물어보셨던 분들이, 예. 올해 들어서 이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많이 물어봤냐면 5억이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요? 이래 6억이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요?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전세가가 올랐대요. 네.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 대출이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좀 빨리 갚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전세가가 탁 올라버리니 이제 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일부 남은 거를 갚아도 돈이 한 5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전세금 올려받은 거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투자금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이걸로 어디를 투자할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억이면 사실 부산에서 웬만한 한 9억, 10억대까지도 갭투가 좋은 가능하니까. 지역이 다 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을 또 봐드리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결국에는 다시 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차트를 보면서 또 보니까 한눈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자료가 지금 고대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 마지막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시장 유입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A라는 분이 25년 2월에 원래 전세가 3억이었는데 계약 갱신을 하신 거예요. 임차인 분이 하셔가지고 3억이었던 걸 5% 상한이 걸리니까 1,500만 원 올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럼 그 1,500만 원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 분들한테 그 1,500만 원은 임대인 분 입장에서는 좀 여윳돈이 생긴 거고 또는 임대인 측의 시장에 좀 유입된 자금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이분도 또 전세 계약 갱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한 집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 갱신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을 한 500만 원 정도 올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이 500만 원도 임대인들한테 유리하게 금액이 유입된 것처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1,500만 원, 두 번째 B의 사례 500만 원, 이 금액들을 다 합하면 25년도에 2월 달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임대인한테 들어왔는지를 표시하는 그래프라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표시한 점이 이 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값이 안 보이는데 보이네요. 114억 정도 됩니다. 114억. 예, 그럼 25년 2월에는 분명히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린 건들이 있을 거고 그 올린 건들의 총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1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작지 않은 금액이 결국은 임대인들 시장, 주택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시장 또는 내가 이 돈을 회수해서 뭔가 다시 투자할 것 찾으시는 분들 혹은 내가 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됐는데 그 대출을 끌 수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죠. 네.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반대로 앞서서 우리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세 시장이 좋은데도 보증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네. 확실히 그런 건들이 있었고 그 금액의 합이 얼마 정도 되냐 보면은 19억 정도 됩니다. 네. 대충 20억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플러스로 작용하는 게 115억,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2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중간에는 검은색 동그라미 점이 있죠. 네. 이게 9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올라와 있는 이 공간을 놓고 보시면 결국은 임대인들한테 유리하게 시장이 임대인들에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이. 네. 그 금액의 크기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플러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그렇게 되면 2월 달에는 90억, 그 다음 달에는 한 63억 정도 되네요. 최근에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세 거래가 네. 다 잔금이 안 됐을 거니까 그렇죠. 숫자가 저희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냐면 한 50억씩 이렇게 와. 임대인들한테 유리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 거래건들은 계약갱신을 한 건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A라는 사람이 계속 전세를 돌리던 물건에 대해서 지금 3억에 주고 있었는데 임차인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쓰셔가지고 이번에 못 쓰고 나가셨어요. 네.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보증금 5% 상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세대로 하면 한 4억 5천까지 올린 건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억에서 4억까지 가격을 1억이나 올렸는데 이런 건들은 저희가 통계상으로 잡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들만 이전 가격 그다음에 과거 가격이 이전 가격, 이번 가격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아예 세입자가 바뀌면서 신규 계약이 된 건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간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잡을 방법은 없거든요. 네. 제가 하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꽤 많은 건들이 이렇게 보증금이 올라가서 새롭게 계약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들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사실 추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임대인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어떤 분이 이제 뭐 전세 보증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늘어서 새로운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이런 사례 그런 분들의 사례가 사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요 데이터대로 절묘하게 거의 2025년부터 특히나 많이 늘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25년 이후가 플러스가 훨씬 많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임대인들이 참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네. 예,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임차인분들이 조금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젯밤에 저희가 수업 듣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한 밤 11시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여성분이 제가 갭 투자를 추천드렸거든요. 예. 한 금액이 4억 정도 있으세요. 아우, 돈이 많으시네요. 네, 예. 근데 이 4억인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내기가 겁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게 되면 7억대 아파트를 사야 되고요. 예. 갭 투자를 하게 되면 9억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예. 전세가가 부산이 많이 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천드렸더니 이제 훨씬 7억대보다는 9억대가 급지가 훨씬 높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9억대를 추천드렸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부산은 한동안은 전세가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 아, 맞습니다. 이 이전,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이제 우리가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요 시기 때는 오히려 이제 사실은 세입자분이 전세가가 오르는 걸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걱정이 좀 덜 된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이제 매매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수급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라기보다는 이제 실사용 가치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좀 더 불안감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갭 투자로 좀 마음이 기울고 있거든요. 아마 부산 시장이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부산의 일부 지역이 조금 입주 물량이 몰려요. 네. 예, 강서구하고 이제 앞으로 남구가 좀 몰릴 것 같은데 두 개 지역은 전세 시장이 약간의 조금 흔들림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세 시장이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분들 이제 상담하신 그렇죠. 경우 케이스 경우에도 좀 좋은 지역에 안심하시고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해수 동남이 있다면 남구는 물량이 좀 많다면 예, 많죠. 의외로 동래구가 해수보다도 동래구가 전세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아, 맞습니다. 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갭 투자를 하기에는 또 그쪽이 상당히 지금 유리한 시점이더라고요. 예. 오늘 굉장히 이제 좋은 데이터 많이 봤는데 우리 아트님 좋은 내용 보고 싶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부동산 대학원에서 동기가 됐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요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원 동기 면접 보러 갔는데 고대장님 또 오시더라고요. 와, 저 사람 왜 왔지? 이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그때 또 저를 아셨네요. 네, 아셨죠. 모를 리가 없죠. 부산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 또 고대장님이니까 저도 알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대학원에 오면 이제 우리 아트님이 소모임 주말 임장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임장을 다녔던 이런 모습이고요.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저희랑 함께 고대장 그리고 아트님과 함께 같이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임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교에 이런 새로운 소식이 있던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이번에 석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11월 3일부터 지금 입학 원서를 받고 있죠. 다음 달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장님이랑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부동산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입학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네. 같은 대학 원우가 되시면 그래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뭐 고대장님이나 저 같은 굉장히 이 분야에 좀 직접적인 발을 담그는 사람들만 꼭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모임을 제가 조금 주도를 하는데 저희가 1학기에만 5번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명륜이 재건축이죠. 그 구역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산의 아파트 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장 많이 둘러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어느 분이라고 콕 찍어서 말하긴 힘든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번에 20년도, 21년 부산 한참 많이 오를 때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못 내셨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으셔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우리 동의대 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는 분이냐?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학원이라고 해서 꼭 부동산 소장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소장님들 또는 저희와 같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대신에 아마 면접 보실 때 정말 들어가야 된다는 본인의 당을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트님은 우리 동의대 대학원으로 오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대학원이 그래도 몇 개가 있잖아요, 부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자꾸 네, 개인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기 전에 직장을 조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신생회사를 좀 다녀봤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웃되고 하면서 신생회사를 좀 다녀봤었는데 신생회사는 너무 체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생회사 있다가 업력이 있는 회사 있다가 신생회사 있다가 업력이 있는 회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생회사 새로 생긴 어떤 장소와 꽤 오랫동안 그 업력을 쌓은 장소의 그 차이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데를 찾게 됐고 그래서 저는 동의대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전통이 크다. 예, 전통이 아주 길고 또 그만큼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또 인맥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이 부산에서는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저도 뭐 비슷한 경우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전통이 짧은 데를 가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동의대 하면 부산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하니까 오래되고 해서 또 저도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뭐 되게 어떤 데는 너무 권위적인 데도 있고 또 너무 파벌적인 데도 있는데 동의대는 다 같이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도 좋고 서로 의견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게 되면 저희랑 함께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모임 임장 강의를 제가 지금은 저희 학번 2학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1, 6학번 분들하고 주로 할 겁니다. 강의비 없습니다. 어떻게 오느님들한테 제가 강의비를 받겠어요? 그냥 무료로 하는 소모임이고 여튼 뭐 새내기가 되시면 저랑 같이 임장을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근데 27년에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박사과정으로 갈 거고 석사과정이 이제 좀 다르니까 수업을 같이 못 듣거든요. 그럼 저희 얼굴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26년에 오시면 저희랑 함께 수업 듣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왕 오신다면 26년에 많이 접수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 모집 과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